이번 화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재된 와노쿠니를 마무리하는 화였습니다. 4년 동안 오뎅피스, 일봉, 오다는 죽었다 등등 산전수전 다 겪었던 와노쿠니였지만 와노쿠니는 결말까지도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히오리의 마지막 대사 때문인데요. 이 장면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이 장면이 정말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부모의 죄는 곧 자식의 죄라는 연자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말이죠. 저는 부정적인 사고에 쉽게 피로감을 느껴서 굳이 이런 논란은 깊게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객관적으로만 이 장면을 설명해 드릴게요. 와노쿠니의 첫 시작입니다. 애니메이션이든 단행본이든 이렇게 커튼이 열리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와노쿠니 중간중간에도 원피스답지 않게 이례적으로 1막, 2막, 3막을 나누며 에피소드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끝마무리를 지을 때도 커튼을 닫으며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들은 일본의 연극인 가부키의 특징입니다. 시작할 때나 고조될 때 샤미신을 연주하며 시작이 되고 막을 나누며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말이죠. 즉 오다는 와노쿠니 에피소드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연극처럼 연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의 시작도 연극으로 시작이 되죠. 화의 마지막과 와노쿠니의 마지막을 연극으로 맞물리게 연출하였습니다. 즉 지금 히오리는 가부키, 더 쉽게 말하면 뮤지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국민 연설을 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가부키 이야기의 주제는 보통 권선징악의 히어로물을 다루는 주제가 많다고 합니다. 관객과 배우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관객과 배우가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는 연극이 바로 가부키라고 한다고 해요. 이번 화에서도 히오리가 무대에 있고 와노쿠니의 국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무대를 즐기며 공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연극이기에 뮤지컬이기에 과장된 대사와 과장된 제스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로치의 최후에 히오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손에는 부채도 들려있지 않았기에 영웅담을 들려주는 연극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불타마땅한 쿠로즈미라는 대사는 말이죠. 이게 남보로! 아무리 삼는다 한들 오뎅이올시다. 여기서 쓴 언어유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오뎅은 자신의 이름을 언어유희로 한 대사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사는 오뎅의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오로치와 카이도가 조롱할 때도 썼습니다. 쿠로즈미도 마찬가지예요. 쿠로즈미의 뜻은 검은 재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쿠로즈미도 모조리 불태워 죽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아야 오뎅이라며 이름 그대로 오뎅을 삶아버렸듯이 검은 재는 불타야 검은 재가 되니 네 이름 그대로 불타 죽어라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원피스는 부모의 죄는 곧 자식의 죄라는 의미의 대사로 10년의 대장정을 더럽히는 만화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俺は生まれてきてもよかったのかな。そりゃあおめえ生きてみりゃわかる。 다음으로 넘어가면 루피는 와노쿠니에 자신의 깃발을 주었습니다. 아직 공식은 아니지만 재미있게도 루피가 사왕이 되면서 자신의 영역으로 삼은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빅맘의 영역이었던 어인섬 그리고 카이도의 영역이었던 와노쿠니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오다가 완결까지 안전하게 가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고대병기가 숨겨져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루피는 친구들의 나라를 지키면서 고대병기도 같이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섬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카리브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두 개의 고대병기 위치가 외부로 노출이 되었다는 건데 여기서 저희 생각이 의심이 들더라고요. 카리브의 그분이 버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피스가 종장으로 가는 마당에 굳이 버기한테 고대병기의 존재를 알게 한다 한들 스토리 전개가 이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건 역시 검은 수염입니다. 검은 수염이 고대병기를 갖겠다고 어인섬이든 와노쿠니를 쳐들어가게 되면 불싸움의 명분이 되니까요. 버기와 검은 수염 둘 중 누가 그분일지가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큰 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병기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번 화 분석하기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저번 화 분석하기 이후에 DM이나 댓글로 많은 문의가 있던 이야기였는데요. 화상 입은 남자는 코라손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화상 입은 남자인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두운 로우의 얼굴이 확대되어서 화상 입은 남자가 바로 코라손이 아닐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코라손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코라손의 서사로 드레스로자의 에피소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로우가 루피와 손을 잡고 카이도를 타겟으로 먼저 설정한 데에는 도플라밍고에 대한 사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우의 코라손에 대한 복수는 드레스로자 에피소드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코라손이 살아난 다음은 오다에이치로가 나는 내가 어떤 스토리를 쓰는지 모르는 작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 임마, 그럼 여기서 로우의 얼굴이 확대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이건 당연히 로우가 화상 입은 남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우가 지금 10년 이상 루피와 함께해서 동료급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화에서 보았듯이 로우도 포함해서 삼선장은 이해의 일치로 인한 잠깐의 동맹이었습니다. 친구로서는 지낼 수 있지만 경쟁자인 것이죠. 이 경쟁 구도에서 로우와 키드가 루피와 어깨를 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루피는 8살에 포네그리프를 마스터한 천재 고고학자가 동료로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로우도 이 화상 입은 남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은 것이란 걸 더 확실하게 시사할 뿐 절대 코라손이 살아있다는 떡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는 조금 더 멋진 이별을 상상했어요. 알라바스타처럼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굳이 멋진 이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만날 거거든요. 오다도 신뢰성을 잃었다며 확실하지 않은 뉘앙스로 3년 남짓 남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원피스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 뜻은 세계가 뒤집어지는 전쟁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고 세계가 뒤집어지는 전쟁은 와노쿠니 개국이 신호탄입니다. 와노쿠니의 개국은 플루톤의 해방이기 때문이죠. 원피스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와노쿠니 멤버들의 재등장도 곧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마지막에 처음으로 오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라는 이야기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마토가 와노쿠니를 여행하고 동료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과 이어질 것 같고 말이죠. 게다가 모모노스케는 엄청나게 큰 전력인 지니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원피스의 결말이 얼마 안 남은 현 시점에서 멀지 않게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루피는 이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만날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오열하는 이별보다는 이런 이별도 담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あんな別れ方でよかったので。湿っぽいのは嫌いでね。 루피네가 어떤 섬을 갈지 지난 10년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엘바프입니다. 언급된 섬 중에 남은 섬이 엘바프밖에 없거든요. 로드스타 섬도 있긴 하지만 이건 나프텔바로 직전에 나오는 섬이기에 아직은 아닙니다. 엘바프는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에피소드이지만 우섭의 꿈이 직결되어 있기에 쉽게 넘길 수 없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일단 해적 만화에 바이킹이라는 초매력적인 요소가 빠진다는 건 작가로서는 아쉽기도 할 거예요. 독자들도 정말 기대하는 에피소드이기에 다음 섬이 엘바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와노쿠니 에피소드의 10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와노쿠니의 10년이 끝나면서 저의 지난 10년을 생각해보았는데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피스랑은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제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10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잘 해나가서 루피가 해적왕이 될 때는 꼭 우리도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